You might think I'm crazy to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오늘 1월 21일에 왔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와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의 핫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시사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의 날씨 3, 4일간의 날씨를 보도해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은 아침 제조가 35도, 낮 최고는 45도가 되겠으며 구름이 낀 날씨가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아침 제조 30도, 낮 최고 56도, 금요일도 역시 아침 제조 14도, 47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주말인 토요일 아침 제조 17도, 낮 최고 21도로서 역시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만은 일요일은 휴일입니다만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제조 23도, 24도로서 흐린 날씨 속에서 눈 소식이 있습니다.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r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tha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d. No one dare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s said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echoed the wells of silenc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and tenement halls, and whispered sounds of silence.
The Sound of Silence. 1963년에서 1964년까지 2년에 걸쳐서 폴 사이먼이 작곡 작사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폴 사이먼은 역시 전에도 The Bridge of Troubled Water라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 노래도 역시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만은 그 이어서 또한 The Sound of Silence라는 노래를 또 발표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작곡가이면서 가수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폴 사이먼은 듀엣으로 활동을 했죠. 가펑클이라는 가수와 함께 노래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곡의 의미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소통의 부재, 그리고 서로 간에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을 안타까워하는 의미에서 작곡한 노래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 이 Sound of Silence의 이 노래는 지난 1967년 상영된 영화가 있었죠. Graduated, 졸업이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졸업이라는 이 영화도 엄청난 그 시청률, 그리고 많은 상영객들이 인파가 줄을 쓸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졸업의 주제곡으로도 불려졌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 세계적으로 이 곡은 널리 퍼져서 대중화가 됐으며 명곡으로 자리가 잡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상륙이 되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았었죠. 현재까지도 올드 팬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사이먼은 미국의 뉴저지 뉴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도 이 폴 사이먼은 생존해 있습니다. 1941년 10월 30일생으로 올해 나이 84세입니다만은 여전히 음악 활동을 간간히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건 미국의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보름 만에 6배로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미국 전역이 특히 메릴랜드에서는 올 시즌 현재 1월 달입니다만은 41명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이 독감의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메릴랜드에서도 독감을 포함해서 호기 질환의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노약자 그리고 면역성이 약한 어린아이들은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로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로서 제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1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보다도 나는 너무 잘했다. 미국 국민을 위해서 나는 희생을 했으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중재자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하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마는 여론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그렇게 자화자찬을 했지만은 잘한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지난 20일을 맞아서 자기 업적을 자찬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여론, 언론들은 대체로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전용기에서 바로 어제죠.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취임 1년 소감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통령도 나같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초태에 나처럼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단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자기가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서 추방했으며 그리고 인플레이션인 고물가를 내 자신이 잡았다. 전 정부 존 바이든 대통령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이 취임됐으나 나는 물가를 잡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나는 이 미국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존 바이든 대통령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이 경제를 내가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은 미국 사람들의 과반 50% 이상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AP통신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센터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당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80%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할 만하다. 잘했어요. 물가도 작고 또 이민 한속을 철저히 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추방시켰다. 그것은 경제 이익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럽다. 이것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견해입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 80%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받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고를 잡지 못했다. 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고를 잡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겨우 16%만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물가고 잡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편 진보 성향의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해 부정적인 면에 더 집중하면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더 집중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동안에 14억 달러를 벌여들였다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의 땅인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향해서 본 야욕은 당사자들의 입장을 무시할 뿐 아니라 유럽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면서 이것은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8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지배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동맹을 괴롭히는 제국주의 발상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으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전쟁이 현실화 만일에 되게 되면은 양측 모두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은 무역 전쟁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만일에 현실화되면은 유로존 전체의 국내 총생산 GDP 약 0.1%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을 반대하는 덴마크,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스웨덴,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이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럽의 8개국은 이번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부과되면은 무역량 감소로 실질 GDP가 0.1에서 0.2%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측 피해도 이에 못지않게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은 미국의 최대 무역국의 동반자이자 국민동맹국이라면서 실리콘밸리의 대거 기업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여러 업종들이 이번 무역 분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재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에 복귀한 첫 해에 지난해 2025년 한 해 동안에 미 국무성이 취소한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비자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임 바이든 대통령 마지막 해였던 2024년에 2.5배를 훨씬 넘는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일의 최대 기록입니다. 미국의 연방 국무부에 따르면은 지난해 2025년은 미국에 들어오려는 그 비자권 취소 건수가 10만 건 이상으로 2024년에 4만 건과 비교해서 배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된 비자의 대부분은 체류 기간을 초과한 비즈니스 비자 그리고 관광 비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학생 비자 약 8천 건 이상의 비자가 또 취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일환으로 생긴 것입니다. 한편 미국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됩니다만 이 비자 발급 기준도 한층 강화가 됐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합법 체류 외국인 사회 전반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에도 강경한移民 비자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역시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건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에 의해서 발산 총회 30대 백인 여성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 전국적으로 이민 당국에 대한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뉴저지에 있는 팰리스 박에서도 기습적으로 세관원들에 의해서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나섰습니다. 뉴저지의 이 팰박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인보다는 히스패닉계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스페니시 주민들이 다소 거주하는 곳으로 이날 단속 타켓이 히스패닉계 주민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루 종일 뉴저지의 팰박의 지역에는 상당수 한인들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들도 대단히 우려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2월 26일부터 세금 보고가 시작됩니다. 2025년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 시즌이 오는 1월 26일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국세청은 올해 세금 보고 소득 기준에 대해서 독신 납세자는 연간 소득이 15,75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65세 이상 독신자의 경우는 최소 보고소득 기준이 17,550달러 이상이면은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표준 공제액이 노년층에게 더 높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65세 미만 부부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합산 소득이 31,500달러를 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정가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탄압적인 발언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기간이 벌써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앰뷸런스 차가 장동혁 단식하는 데 와서 픽업하러 왔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완강히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병원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게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법을 잣대로 해서 더 강력하게 종교분리 원칙을 위배하는 목회자들에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라는 등 도저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를 이재명 대통령이 탄압 아닌 탄압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헌정사상 이런 무도한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고 보수 언론계에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7일째 단식을 목숨을 건 투쟁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 가타부터 없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당대표 정청래는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장동영 대표에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롱, 비판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그것은 투쟁이 아니라 투정이다. 이 민주당들은 거의 운동권 출신입니다만은 인정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탈을 쓴 뭘 할까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이 무도한 인간들의 민주당 운동권 출신들의 현 주소예요. 그래도 107명의 큰 야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가 내로남불의 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비롯해서 또한 통일민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재수 그 밖에 많은 뇌물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내란 재판 전담을 설치하고 법을 새로 만들어서 입맛대로 또한 특검을 새로 또 설치하는 등 자지우지 마음대로 다수의 입법 힘으로 합니다마는 자기네 비리가 통일교회에 대한 비리 뇌물 사건이 일파만파로 크게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에요. 오죽하면 장동영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단식 투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감동으로 지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반토막밖에 되지 않았던 20%대에서 지금 어느 그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고 거의 40% 이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간과해서는 아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 당대표가 단식 투쟁을 해서 목숨을 지금 7일째가 되면요.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이 7일, 8일 넘게 되면은 산소가 뇌에 가는 것이 차단이 돼서 뇌세포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영 대표가 단식을 끊는다 하더라도 뇌세포가 파괴됨으로 해서 불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영 대표는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누구 하나 여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밑에 있는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정무수석 많은 측근들이 있습니다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요. 단 한 명도 와서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재명 대통령은 장동영 야당 대표의 단식 투쟁을 무슨 쇼업으로 봤는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수뇌들을 즉 당대표 정청래를 비롯해서 여러 측근들을 청와대로 초대해서 만찬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한쪽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누구 한 명 위로하는 사람 오지도 않고 있으면서 반대로 껄껄거리면서 희희낙낙 큰 배불리 먹고 만찬회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군수보다도 못한 이 냉혈적인 인간미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더군다나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뻔뻔한 뇌물만 받아 처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 김병기가 더불어민주당의 전 원내대표였어요.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엄청나게 갑질을 한 이 김병기, 보좌관들에 의해서 낱낱이 비리가 폭로가 됐어요. 자기 부인을 비롯해서 자기 자식까지 모든 비리가 폭로가 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더 이상 감싸줄 수가 없었던지 토사 굽행시켜 버렸어요. 제명시켰어요. 쫓아냈어요. 그러나 쫓아낸 것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죠. 이 김병기는 뇌물 사건으로 인해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에 1억 원 이상이 뇌물 받은 것이 판명되면은 무기징역감이에요.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특검을 통해서 이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만은 여당에서 들어주지 않아요. 모른 척 하고 있어요. 자, 참 아무리 정치가 골무술수가 능하고 비리가 판치는 그런 정치 세태, 많은 국민들은요 현재 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의 힘으로 마구 지금 뭐 상권 분립을 훼손시킨다거나 법을 지 입맛대로 뜯어곤친다거나 있는 법도 없애버리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있을 때 잘해야지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서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이러한 내로남불의 그런 정신 가지고는 언젠가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병기 이미 쫓겨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어요. 그러나 경찰에서 김병기를 아직도 소환하지 않고 있어요. 죄가가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쏙쏙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김병기를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특검을 빨리 쌍특검을 설치해서 빨리 이들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규명하는 경찰 수사가 늦어도 너무 늦다는 겁니다. 사건 핵심 관계자의 출국을 알지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나 하게 되면은 현역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경찰에 의해서 강제 수사가 즉각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전직 여당 원내대표 김병기에 대한 수사는 여당의 제명 결정 이후에야만 본격화 됐습니다. 전격적인 체포 압수수색을 통해서 핵심 증거 피의자를 빠르게 확보하기는커녕 사건 관계자들이 증거를 숨기고 입을 맞출 시간을 계속 주고 있어서 이 경찰의 늦장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리 1월 21일 수요일 순서 이상 마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that you